너희가 풀었던 문제를 풀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쌤이랑 한 문제씩 보면서 이 풀이를 너희가 다 들을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내가 틀린 부분은 내가 꼭 알아야겠다 하는 부분은 들으시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건너뛰면서 들어도 쌤은 그게 상관하지 않을 텐데 내가 꼭 알아야겠다는 문제 혹은 틀린 문제는 꼭 들으셔서 오답노트를 작성해 주길 바래요. 오답노트는 쌤이 얘기했지만 다 작성할 필요는 없고 내가 틀린 문제 중에 2문제, 확실한 2문제는 꼭 작성을 해보세요. 연습해 본다고 생각하고. 자, 1번 문제. 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자, 기억. 물이 액체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지. 물은 고체도 존재하고 기체도 존재하잖아. 그치? 야,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영역이다. 맞죠? 침식작용을 일으켜 지표를 변화시킨다. 맞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맞지. 우리가 외권에서 그래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산소랑 물이잖아. 그래서 답은 5번. 자, 기억이 왜 아니냐면 우리가 물이 지구상에서 액체 상태로만 존재하진 않지. 빙하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또 뭐 수증기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5번. 아이고. 답은 5번. 이게 잠깐만. 답은 5번. 지워버려야겠다. 이렇게밖에 안 되나?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자, 2번.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외권은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공간을 말한다. 맞지? 2번. 수권은 극지역의 얼음을 제외한 지구에 있는 물을 말한다. 극지역의 얼음을 제외하지? 극지역의 얼음을 제외한 물의 영역. 아니지. 그지? 빙하도 수권에 포함된다 그랬잖아. 자, 그럼 3번. 지권은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과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4번. 생물권은 수권, 기권, 지권을 분포하고 있는 생물을 말한다. 맞고. 5번.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로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맞지? 그래서 답은 2번. 얘는 5번. 자, 넘어가요. 이게 다 지워야겠구나. 자, 3번으로 넘어가요. 자, A는 지각. 아이고, 왜 이렇게 커졌니? A는 지각. B는 멘틀. C는 뭘까? 외핵. D는 내액이다. 그치?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 자, A는 암석으로 구성된 지구의 겉부분이다. 맞죠? 동그라미. B와 C의 사이 경계면. B와 C 사이의 경계면은 모호면이다. 자, 이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해요. 자, 모호면은 A와 B 사이의 경계면이야.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틀린 거. 자, C는 지구 전체 부피의 80% 이상을 차지. 80% 아니고 쌤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지? 70%라고 했어. 그치? 자,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C도 아니고. C와 D는 무거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 네, 4번이 맞아요. 1번과 4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B와 D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졌다. B가 아니라 C랑 D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답은 1번이랑 4번. 자, 이런 거는 너희가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오답노트를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주로 써주면 좋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쌤이 우선 이 문제를 너희가 이렇게 옮겨 쓰고 오답노트에 옮겨 쓰고 각각에 해당하는 1번의 풀이, 2번의 풀이를 쓴 다음에 너희가 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다 또 적는 거야. 정리해야 되는 개념.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지구 내부 구조가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겠지. 내부 구조. 근데 이 지구 내부 구조는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그 4개의 층의 특징을 쭉쭉쭉쭉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각의 특징은 뭐다? 뭐 얇다. 그리고 뭐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단단한 지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의 두께가 다르다. 뭐 이런 특징을 지각부터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개념을 또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오답노트는 그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노트 작성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4번 문제로 가보자. 4번 문제로 가보자. 4번 문제. 4번 문제도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보면은, 자, A는 뭐다? 지각. B는 멘틀. C는 외핵. D는 내핵이야. 이미 다 쓰고 나면 이제 맞추면 되겠지. A는 지각인가 아니고, B는 멘틀 맞고, C는 외핵. B는 외핵 아니고, 자, C가 외핵. C가 외핵 맞고, 그 다음에 D는 내핵. 자, 선생님이 문제를 안 읽었죠? 여기서 보면 A, D 중 액체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는 층이래. 그러면 요거랑 요거 중에 어떤 거겠어? C겠지, 그치? 자, 4번이 되겠어요. 4번. 선생님처럼 문제를 안 읽고 답이 2개인가요? 이러지 마시고, 그치? 문제를 읽어주세요. 미안해, 문제를 안 읽어서.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4번은 답이 4번. 자, 5번 문제 풀어보자. 자, 5번 문제는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니? 왜 이럴까 정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뭐라고 했지, 쌤이? 암석의 생성 과정으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눈다고 했지. 화성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 퇴적암 같은 경우는 퇴적물이 굳어서 된 암석. 변성암은 원래 화성암이었거나 퇴적암이었던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이 변성암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류하는 기준은 생성 과정이 그 분류하는 기준이다. 자, 6번. 퇴적암으로만 묶인 것. 퇴적암으로만 묶인 것. 사암, 셰일, 섭로감은 얘는 화성암이지. 사암, 셰일은 맞고, 유문암도 화성암이고, 사암, 여감, 안산암도 화성암이고, 사암, 여감, 석회암. 4번이 퇴적암이지. 자, 석회암은 뭐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냐면 석회질 물질.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석회질 물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석회암이에요. 그리고 요 편마암은 뭐다? 변성암이다. 네. 규암도 변성암이네. 그치?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7번 문제로 넘어가면 지금 요거를 쌤이 너희한테 풀이를 해준다고 요거를 바꿔놨어. 여기서 아이고 지우개로 가가 여기야. 여기가 가예요. 그 퇴적물의 위치가 여기가 가의 위치거든. 너희 시험지에 있던 가의 위치야. 그럼 요 가에 해당하는 암석을 고르래. 자, 그거 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ABC 과정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 마그마가 화성암이 되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 냉각이 돼야 되겠지. A는 냉각. 자, 화성암이 퇴적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 풍화랑 침식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B는 풍화 침식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 열과 압력을 받아야지.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아니었네. 퇴적물이 아니라 퇴적암이겠다. 그치? 퇴적물이 아니라 퇴적암이 여기 가겠다. 자,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암석은 뭐다? 장. 대리암은 요거는 변성암. 반려암은 화성암. 얘도 화성암. 유문암도 화성암. 이 되겠지. 그러니까 퇴적암에 해당하는 암석은 4암밖에 없죠. 됐지? 자, 요 암석 순환하는 과정은 뒤에도 나오니까 뒤에서 또 살펴봅시다. 다 지우고, 자, 또 해볼까? 자, ABC로 나누는 암석을 ABC로 나누는 기준. 자, 석회암이랑 여감은 무슨 암이야? 얘는 퇴적암. 화강암이랑 현무암은 화성암. 편암, 편마암, 대리암은 얘는 변성암. 그러면 뭐에 따라 나뉜 거야? 암석의 생성 원인에 따라 나뉜 거지. 그치? 앞에 있는 요 몇 번 문제냐? 요 문제랑 똑같지? 요 문제랑 똑같은 거, 5번 문제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자, 넘어가요. 자, 9번에서 11번 문제를 봅시다. 9번에서 11번 문제를 보면, 자, AB에서 만들어진 암석. A는 여기 위쪽,
B는 지하 깊은 곳. 이게 지금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위치잖아. 그러면 A에는 무슨 암이 만들어지는 거야? 화산암이야? 심성암이야? 화산암이 만들어지는 거지. 화산암은 마그마가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화산암이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심성암이잖아. 그래서 심성암은 B, 화산암은 A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A, B를 비교를 해보면 A는 심성암이 아니라 화산암이니까 1번은 틀렸고,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결정의 크기가 빨리 식으면 결정의 크기가 작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맞고, 그치? 그리고 A에서는 빨리 식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B에서는 천천히 식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암석의 색깔은 이게 빨리 식느냐, 천천히 식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화산암 중에서도 밝은 암석이 있었고 심성암 중에서도 밝은 암석이 있었지. 화산암 중에서 제일 밝은 암석은 뭐였어? 유문암이 제일 밝은 암석이었고 심성암 중에서 제일 밝은 암석은 화강암이 제일 밝은 암석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어두운 암석은 화산암은 현무암이 제일 어두운 암석이었고 심성암에서는 제일 어두운 암석이 무슨 암? 반려암이었어. 그러니까 암석의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식는 위치랑. 그치? 그 다음에 화석이 둘 다 발견되지 않지. 왜냐면 얘는 마그마가 식어서 굳은 건데 여기에 생물의 흔적이 있으면 그 생물의 흔적이 다 녹아버렸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답은 2번.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봅시다.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 자, A, B에서 산출될 수 있는 암석. A는 아까 말했듯이 화산암이었고. 아이고, 이것도 왜 또 커졌니? A는 화산암이었고 요거는 심성암이었잖아. 자, 화산암과 심성암이 제대로 짝지어진 것을 찾으면 되죠. 자, 화강암은 심성암이지. 얘는 아니고. 자, 화강암 심성암이니까 아니고. 얘 그어버리면 돼. 그리고 반려암도 심성암이니까 아니고. 유문암은 화산암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외웠지. 얘들아, 쌤이 외우라고 했잖아. 화산암이랑 심성암이랑. 화산암은 현, 안, 유. 심성암은 반, 섬, 화. 그래서 이쪽이 밝은 색, 이쪽이 어두운 색. 그치? 그래서 화산암에 해당하는 거는 현무암이랑 유문암. 맞지? 그 다음에 심성암에 해당하는 거는 반려암이랑 화강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A지역. A지역 아까 무슨 지역이라고 했지? 화산암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라고 했지. 화산암. 자, 글씨가 예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쌤이 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냥 들어요. 자, 화산암이 만들어지는 암석에 대한 설명. 암석의 색이 밝은 거는 상관이 없다고 했고, 결정의 크기는 작다고 했지. 빨리 식으니까.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르고,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암석은 변성암이니까 얘는 아니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한다. 그래서 3번이랑 5번. 됐죠? 자, 또 넘어가 보자. 또 넘어가 봅시다. 12번 문제를 보면, 자,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아까 말했지. 화성암에서 쌤이 이거 외운 거 그냥 쓰면 되잖아. 현, 안, 유, 현무암. A는 현무암. B는 안산. 여기 현, 안, 유문암. 우선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화성암이니까 반, 섬, 화. 그러니까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 그러면 그냥 문제를 굳이 읽지 않고도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다면 A는 무슨 암석이겠어? 화산암에 해당하는 거. 빨리 식은 거. 화산암에 해당하는 애고. 밑에 있는 나는 뭐겠어? 심성암에 해당하는 거겠지. 마그마가 천천히 식은 거.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써놓고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12번, 13번을. 자, 가는 화산암에 해당한다. 맞지? 나는 심성암에 해당한다. 맞지? 그 다음에 가는 광물 결정이 크고, 광물 결정이 커? 작지? 얘는 틀렸고, 나는 광물 결정이 크다. 얘 틀렸고.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가는 마그마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만들어진 암석이다. 아니지. 가는 마그마가 천천히 식은 게 아니라 빨리 식은 거지. 지표, 여기서, 집 위에서, 지표면 근처에서. 그리고 가보다 나가 생성될 때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느리다. 맞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게 심성암이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랑 4번.
자, A 뒤에 들어갈 암석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는 현무암이니까 아니고 B는 유문암, C는 반려암, D는 화강암. 그래서 답은 4번. 쉽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과학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요령은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과학은 조금만 노트 정리를 잘하고 정리만 잘 해놔도 외우는 것만 딱딱 외워놔도 점수를 되게 잘 받을 수 있어. 먹고 가는 과목이야. 그래서 수능 때도 먹고 가는 과목이야. 점수 만점 받아야 돼. 자, 또 보자. 화성화물, 광물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화성화물, 광물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했대. 자, 여기가 색깔이 어둡고 여기가 색깔이 밝고 알갱이가 작고 알갱이가 크대. 자, 알갱이가 작은 곳은 무슨 암이라고 그랬어? 화산암. 알갱이가 큰 곳은 심성암. 자, 심성암은 색깔이 어두운 건 뭐가 있다? 반려암이 있고요. 색깔이 밝은 거는 화강암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산암 같은 경우에서 색깔이 어두운 거는 현무암이 있고요. 그치? 색깔이 밝은 거는 유문암이 있었어. 자, 요 중에 반려암에 해당하는 거 찾으래. 쉽지? D야. 아, B요, B.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5번. 지하 깊은 곳에서 기존의 암석이 변성암으로 되는 가장 큰 원인. 뭐겠니? 변성암 나오면 열과암이요. 답은 4번. 벌써 15번까지 했어요.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봅시다. 밑으로 또 내려가 봅시다. 자, 16번. 쌤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지? 열과압력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열과압력이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 암석이 열과압력을 받아서 아이고 미안해. 왜 이러냐. 열과압력을 받아서 뭐가 된 거야? 변성암이 된 거지. 변성암. 그럼 변성암을 찾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 변성암의 특징은 뭐가 있다? 줄무늬가 나타난다. 그 줄무늬의 이름은 염리다. 염리. 그치? 자, 그럼 변성암을 찾으면 얘는 퇴적암, 얘도 퇴적암, 얘는 유문암은 화성암, 편마암이 변성암이죠. 화강암은 화성암이고. 됐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벌써 16번까지 했어. 자, 17번.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이래. 자, 이게 무슨 광물인지 구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못으로 긁어본다. 굵기를 비교해보는 거지. 그 다음 염산을 떨어뜨려 본다. 염산 반응을 보는 거고요. 부피를 측정한다. 광물 잘라서 조갠 다음에 다 작네? 같은 광물인가?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답은 3번. 눈금 실린더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실린더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눈금 촉촉촉촉촉촉촉 가 있는 거. 메스 실린더라고 하지. 이렇게 생긴 실린더가 눈금 실린더예요. 자, 그 다음에 클립이 붙는지 확인한다. 요거는 자성 반응을 본 거고. 좋은 판에 긁는다. 광물 가루의 색깔을 관찰한 게 좋은 색이지, 좋은 색. 그래서 답이 아닌 것이 3번.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면 금, 황동석, 황철석. 얘네는 건포기 색깔이 노란색이래. 그럼 뭘로 구별해야 돼? 얘는 좋은 색으로 구별해야 돼. 좋은 색. 좋은 색으로 구별하려면 어떤 걸 해야 돼? 이거지. 그치? 좋은 판에 우리가 긁어봐야 좋은 색을 팔별할 수 있잖아. 자, 요 초벌구이 자기판이 뭔지 묻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좋은 판이에요. 좋은 판. 도자기를 한 번 구운 걸 초벌이라고 하잖아. 왜 삼겹살도 한 번 구웠을 때 초벌구이 해준다 그러잖아. 마찬가지야. 좋은 판도 도자기를 딱 한 번 구웠을 때 그게 좋은 판이래. 그래서 초벌구이 자기판이 바로 좋은 판이었어요. 자, 또 넘어가 보자. 19번. 굵기를 비교하는 실험이네. 19번이. 잠깐 더 올라가 볼까? 자, 이렇게 해놓고 해봅시다. 자, A랑 B와 C를 긁혔더니 A가 긁혔대. A가 제일 약하네. A가 제일 약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를 C에 긁었더니 C는 긁히지 않았대. 그럼 B보다 누가 센 거야? C가 더 센 거지. 그 다음에 D를 C에 긁혔더니 C에 흠집이 생겼대. 자, C보다 D가 센 거네. 그럼 순서대로 나타내면 1번. 그치? 자, 20번.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해석은 염산과 반응해서 기포가 발생한다. 그치? 맞지? 석영은 방해석에 긁힌다. 안 긁혀요. 자, 우리 이거 못 쓰고 웃기게 쌤이 이거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외워두면 편하긴 해. 활석, 1번이 활석,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장석, 석영, 황옥, 강옥, 다이아몬드. 내가 중학교 때도 이렇게 배웠어. 근데 지금 너희 그 교육과정에 못쓰고 기기가 없어졌거든? 자, 근데 외워두면 편해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외워두면 편한데. 나도 이렇게 노래로 외웠단다.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해석, 장석, 석영, 황옥, 강옥, 다이아몬드가 금광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활석이 1번, 다이아몬드가 10번이야. 번호가 높을수록 센 애야. 자, 그러면 석고는 몇 번이냐면 7번이고 방해석은 3번이야. 3번이랑 7번이 싸웠어. 3번이랑 7번이 싸웠어. 누가 이기? 당연히 7번이 이기겠지. 석영은 방해석이 안 긁히죠. 그쵸? 자, 그런 거예요. 활석과 흑음모는 주요 조항 광물이다. 주요 조항 광물에서 쌤이 설명한 게 장석이랑 석영이랑 감람석, 각섬석, 뭐 이런 애들을 설명을 했어. 얘네는 안 나와요. 얘네는 버려요. 그리고 휘석, 각섬석, 감람석은 밝은 색이 아니라 얘는 어두운 색 광물. 화강암은 현무암보다 화강암이 더 밝은 색 암석이지. 그치? 화강암은 왜 우리 학교에 있는 암석들 제일 많은 거 그거는 밝은 색 암석이니까 석영이랑 장석 같은 경우는 밝은 색 광물이야. 자, 여기 딱 중간으로 요렇게 나눴을 때 얘는 밝은 색, 여기는 어두운 색. 어두운색 광물은 감람석, 각섬석, 휘석의 함량이 높은 거고 밝은색 광물은 장석이랑 석영이 높은 거야. 그래서 화강암은 현무암보다 장석과 석영의 함량이 작은 게 아니라 많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갑자기 지저분해지는 것 같지?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21번. 21번은 잠깐만 쌤이 그림을 다시 보여줄게. 그림이 어떻게 있냐면 자, 그림을 쌤이 여기다가 다시 띄워줄게.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그림. 그러면 이거를 좀 작게 띄워놓고 해볼까? 작게 띄워놓고 해볼까? 이렇게. 이게 21번 그림이에요. 21번 그림. 그러면 우리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요거부터.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되는 과정은 뭐라고 하겠어? 흰색으로 쓸게.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되는 거. 이거는 굳어짐이지. 굳어짐. 뭐 교결작용이라고 또 어려운 말로는 했었지. 그 다음에 D.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 열이랑 압력을 받아야 돼. D는 열이랑 압력이고 변성암이 마그마가 되려면 녹아야겠지. 그치? 얘는 녹아요. 그 다음에 화성암이 마그마가 되는 B 과정도 녹는 과정이야. B는 그러니까 녹음인 거고 E는 굳어짐, D는 열과 압력. 그 다음에 A는 뭐겠어? A. 퇴적암이 퇴적물이 되는 거. 변성암이 퇴적물이 되는 거. 화성암이 퇴적물이 되는 거. 이건 무슨 과정이겠어? 풍화침식이지. 풍화침식. 풍화침식. A가 풍화침식. 그 다음에 C는 마그마가 화성암이 된대. 얘는 식어야겠지. 식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풍화침식이 일어나는 과정은 뭐다? A다, A. 그 다음에 열과 압력을 받는 과정은 뭐다? 열과 압력은 D다, D. 그래서 A랑 D를 찾으면 답은 2번. 됐지? 자, 그러면 지우고 밑에 내려가 보자. 자, 22번이랑 24번을 풀어볼게요, 먼저. 자, 제주도 지질공원이래. 근데 주상절리래. 뭐다? 현무암. 쉽지?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지질공원이 아닌 것. 환성물은 이딴 거 조사 안 했어요. 우리 조사 안, 원래 하려고 했다가 말았어. 그래서 용머리 안 했잖아. 그래서 환성물이 아니다. 요거는 답이 몇 번? 4번. 이건 답이 몇 번? 4번. 요거는 2번. 자, 23번. 광물과 광물의 성질이 잘못 짝지어진 것. 석영? 무색이지, 그치? 우리 봤잖아. 실험하면서. 방해석. 석영보다 무른 광물이다. 방해석 3번, 석영은 7번. 무른 광물 맞고요. 장석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었지.
그리고 염산이랑 반응하는 거는 방해석이었고. 그래서 답은 3번. 자철석은 검은색이고 자성을 띄었지, 그치? 그래서 철가루 붙었잖아. 흑음모는 검은색이지만 좋은 색은 흰색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풀이 끝. 풀이 끝.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쌤이 뒤쪽에다가 그 너희 오답노트 작성하는 거를 잘 설명을 해줘 볼게. 네. 끝. 풀이는 끝. 오답노트는 작성을 해주세요. 자, 얘들아, 쌤이 오답노트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쌤이 유튜브에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찾아봤더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너희의 수준에 맞게 오답노트를 쓸만한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쌤이랑 같이 써보는 걸로. 자, 이렇게 생긴 양식을 쌤이 하나 올려놨잖아. 자, 이 양식이 뭐냐면 코넬 노트라 그래서 쌤이 작년에 과학 수업 1학년, 작년 1학년들은 학습지를 안 주고 여기다 정리하라고 했거든, 노트 필기를. 근데 노트 필기가 잘 안 되더라고, 너희가. 그래서 그냥 학습지를 주는데, 내 속 편하다고 사실 학습지를 주는 거긴 한데, 내가 과학 공부를 조금 더 하겠다거나, 뭐, 사회나 이런 것들을 다시 내 스스로 노트 정리를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노트 이름이 뭐냐면, 코넬 노트라 그래서 팔거든? 요새 팔아, 많이. 그래서, 수학도 괜찮고, 뭐, 과학이나 사회도 이런 데다 정리해 놓고, 나중에 2학년 때 시험 보기 전에, 그치? 이런 거 학습지에 있던 학습 내용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쌤이 알려줄 기회가 되면 알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그 양식을 쌤이 조금 바꿔가지고 오답노트로 만들어 봤거든? 근데 저기 제일 위에 칸에는 뭘 쓰면 되냐면 단원명, 이 시험 문제의 단원명을 여기다 쓰시면 되고, 그치? 근데 우리는 직권에 변화야 시험을 단원을 봤으니까 그걸 쓰면 되겠지. 그리고 옆에는 키워드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만약에 내가 우리 봤던 시험 문제 중에 3번을 오답노트를 만들겠다. 근데 내가 문서로 작성할 거면 그냥 쌤 따라해. PDF 창을 열면 여기 스냅샷 있지, 스냅샷. 스냅샷으로 요거를 딱 해서 여기다가 문제를 붙여요. 자, 문제를 붙이고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해놓고, 네. 자, 요 3번 문제를 오답노트로 만들겠다 싶으면 요걸 붙여놓고 요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여기다 쓰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구 내부 구조에 해당하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개념으로 써놓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오답노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틀린 이유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B와 C가 내핵이랑 외핵인데 이게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걸 몰라서 틀렸다. 그럼 거기다가 이걸 쓰는 거지. 내가 4번에 뭐 외핵과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유를 몰라서 틀렸다. 혹은 뭐 외핵과 내핵이 서로 헷갈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개념 문제라서 틀린 이유를 적는 게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는데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수학 문제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외워서 풀어야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 중에 과정을 헷갈려서 틀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헷갈린 이유를 써놓으면 내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를 이렇게 써놓잖아? 그러면 다음에 문제 풀 때 의식적으로 그걸 생각하게 돼.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오답노트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틀린 이유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틀린 이유를 쓰고 나서 여기 밑에다가는 문제 밑에다가는 각각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여기다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1번 문제부터 요 문제 1번 보기 1번부터 풀이를 하자면 그치? 자, A는 왜 영타가 A는 지각으로 지구의 겉부분에 해당한다. 지각은 뭐 암석과 암석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이런 식으로 지각의 1번이 A가 이게 지각이잖아. 근데 지각에 해당하는 내용도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 문제에 해당하는 풀이도 간단하게 적고 그 지각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던가 뭐 내용 정리 이런 것도 간단하게 적는 거지. 자, 이렇게 뭐 2번도 같이 해보자면 동그라미 2번도 같이 해보자면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B와 C 사이의 경계면의 모호면이라고 했는데 모호면은 A와 B 사이 경계면을 말한다. 라고 하면 되고 뭐 B는 멘틀 C는 외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치? 자, 모으면은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말한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멘틀 사이에 멘틀이 I지.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도 마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답 노트는 이렇게 써시면 되고 한 장에다가 문제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2문제라고 쌤이 얘기했지. 그치? 10문제 틀려도 2문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착한 선생님이 어딨니? 자, 과제는 하세요. 쌤이 5월 5일까지 하라고 올려둘 테니까 그 전에 다 하세요. 안 하시면 엄마한테 문자 보낼 거예요. 너희 성적까지 포함해서. 자, 그리고 맞다. 너희 성적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잠깐만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희의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을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 너희가 몇 번 문제를 틀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6반은 사실 쌤이 시험지를 줬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도 되지만 다른 반은 쌤이 시험 문제를 안 줬잖아. 그치? 자, 쌤이 올려놓은 파일에 보면 아마 앞에 점수는 다 제껴놨을 거예요. 자, 2번 문제 자기가 만약에 10번이다. 잠깐만, 10번이 아니라 내가 아무튼 정리를 해줄 테니까 어떻게 보는지만 알려줄게. 자, 이게 1번 문제 1번에 너의 답 1번의 해답 네가 마킹해서 점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가 세 번째 칸에 나와 있어. 그래서 1번이 답이 E잖아. 그치? E인데 내 답은 E야. 그럼 맞은 거지. 그래서 1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 틀린 애들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내가 4번에 체크한 거야. D가 4고 E가 5야. 그래서 4번에 표시했는데 답이 2야. 그럼 얘는 틀렸지. 그래서 0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번호, 요 표를 보고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놓고 내가 몇 번이 틀렸는지 번호를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1번이 틀렸고 또 몇 번 틀렸니? 2번도 틀렸네. 그치? 답이 B인데 C라고 해놨잖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3번도 많이 틀렸네. 이번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자기가 몇 번 문제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그 중에 2문제를 오답노트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네. 이해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쓰세요, 여러분. 쓰시고 연휴 때도 공부를 조금 하시면서 쉬시길 바래요. 안녕.